평균적으로 사기 암이라고 하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평균 사기 암 환자의 생존율은 약 2년 정도입니다. 3년도 길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정도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오래 생존해 계시는 사기 암 환자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에게는 5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어리거나 여자여서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3, 4기에 암 환자분들 5년 이상 장기 생존하신 분들을 이제 보면은 생각보다 나이나 성별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보다는 어떤 암에 이제 걸렸는지, 기저질환을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 그 이후에 어떤 치료 전략을 이제 선택하셨는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고 관리를 이제 해 나가셨는지에 따라서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단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는 이제 성별이 이제 남성이라고 해서 치료가 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진료실에서의 경험을 보면은 60, 70대이신 분들도 기저질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그 항암, 방사선, 그다음에 수술적 그 치료들을 잘 이겨내시고 5년 이상 장기 생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환자 및 보호자분들 중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먼저 치료 시작 전부터 겁먹지 마시고 치료 전략을 잘 선택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치료를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료적 관리와 추적 검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성기 치료를 모두 마치게 되면은 6개월이나 1년 또는 2년 정도 그 텀을 두고 검사와 그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근데 6개월, 1년, 2년은 어디까지나 이제 상급병원에서 정해놓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더 타이밍을 단축시켜서 의료적 관리와 추적 검사를 해나간다면은 혹시라도 생길 어떤 재발이나 전이의 그런 징조나 증상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저희 면역력 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암의 그 재발과 다른 그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 면역력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는 멘탈 관리,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암하는 분들은 이제 치료가 다 마치게 되거나 아니면 재발을 한번 경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치료가 언제 끝날지, 그다음 또 언제 재발이 될지 항상 그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전문가로서, 주치의로서 어떤 조언을 드리게 되냐면, 만약에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안 일어날까요? 라고 제가 이제 여쭤보면은 일어나겠죠. 그러면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그만큼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제 발견이 될 거라면 제가 빨리 발견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이 좀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일을 이제 하지 못해야 되는 그 상황이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됨을 반드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장기 생존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제가 드시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나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정말 칼같이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좀 타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들고 그런 유혹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데요. 장기 생존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굉장히 칼같이 지키고 계시고, 만약에 그게 벗어날 것 같다, 어긋날 것 같다 하시면은 저희 병원에 무조건 연락 주셔가지고 저랑 면담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지내고 계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삶의 그런 원칙처럼 지키면서 살고 계시구나 라는 걸 제가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연 및 절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진료실에서 제가 보게 되는 장기 생존자분들은 금연, 금주는 당연히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 및 저희 운동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스장에서 막 저희가 무겁게 막 힘들게 하는 운동만 저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는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잖아요. 뭐 숨쉬기 운동에 이제 덧붙여서 조금 더 운동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매트를 깔아놓고 하는 저희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집 근처에서 그냥 가볍게 걷기 운동, 식후에 바로 눕지 않고 소파에 앉지 않고 동네에 한두 바퀴 도는 것, 저는 그것도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일마다 지켜지게 되고 쌓이게 되면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지켜주시면은 반드시 장기 생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진료실에서 진료했던 환자분의 그 케이스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진단은 3년 전에 대장암 2기로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을 이제 하셨고, 수술 이후에 이제 보조 항암 치료까지 같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급성기 치료가 이제 일단락이 됐죠. 이제 집에서 그냥 지내시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계셨는데, 이제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간에 그 전이로 재발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4기 이제 대장암 환자로 진행이 되게 되었고, 그 항암 치료와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담당 교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요. 그 시기에 저희 병원을, 저희 진료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처음에 진단받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느끼셨겠죠. 2기에서 4기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2기와 4기의 환자들이 갖는 심적 부담감은 천지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제 진료실을 찾아주셨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산병원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아산병원에서 이제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로 검사하는 것이 너무 좀 불안하다, 더 적극적으로 검사와 관리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중간에 저희 병원에서 혈액 검사나 기본 검사들, 그리고 원하신다면 CT 검사도 제가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 대장암 표지자 검사를 포함한 다른 암 혈액 검사로 할 수 있는 암 검사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서 혹시라도 전이나 재발의 그런 이상 징후는 없는지 진료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그 치료가 잘 끝나서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방학을 하게 되셨고,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와 적극적인 의료적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환자의 삶의 질도 훨씬 올라가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계속 나는 관리를 받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내지는 재발의 그런 그 불안과 위험이 아예 제거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빠른 발견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적극적인 의료적 관리와 추적 검사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그 따님 두 분 계시는데, 그 따님들이 굉장히 의학 지식에 해박하셔서 이제 어머님을 굉장히 잘 챙겨주셨었어요. 한 3달 전쯤에 이제 오셔서는 건강을 위해서 뭔가 좀 챙겨 먹고 싶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오셨는데요. 사실 저희 그 의사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은 사실 나의 건강과 나의 면역, 조금 더 내가 그 암의 재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음식 내지는 건강기능식품, 그 건기식들을 좀 챙겨서 드시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 어머니께서 몇 가지 목록을 가져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 계시면은 제가 각각의 그 건기식에 대한 의학적 근거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드리겠다라고 하고, 저 또한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대신 숙제를 해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께는 제가 그렇게 해서 주신 목록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어머님 그럼 이거를 드시면은 NK세포를 잘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논문도, 의학 논문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제 환자분께 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머님께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 하나를 이제 드시더라도 그렇게 이제 전문가 상의를 해서 드시는 그런 습관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4기 암 환자분들이나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 또는 그 보호자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걱정과 두려움은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줄로 압니다. 하지만 치료를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부딪혀 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또 해결을 하고 치료를 해 나간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부딪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걱정을 하고 같이 고민하기로 해보고, 일단은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그런 치료 과정들을 함께 잘
잘 소화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